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지의 장전의 원투펀치 399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라리가의 기성용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요? 네. 네. 무엇을 일단 기성용 선수는 일단 지금 뉴캐슬 시절에 너무 못 뛰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실전을 너무 못 해왔고 게다가 또 최근에는 뭐 갈 클럽을 찾기 위해서 또 좀 공백기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마요르카와 계약을 했는데 이른바 경기 체력, 네. 경기 감각 이 두 가지를 일단 회복하는 게 현재 기성용 선수에게는 급선무라고 봐야죠. 요걸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전 경쟁도 있는 거고 활약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성용 선수는 경기 체력과 경기 감각 회복에 뭐 본인과 뭐 팀이 아주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일단은 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뉴캐슬에서 지난 시즌에 3경기를 뛰었고 네. 올 초에 FA컵 한 경기 38분 정도 소화를 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체력, 몸을 끌어올린다 그러죠. 몸 끌어올리고 기초 체력을 이제 만든 이후에 뛸 수 있는 몸 상태로 그리고 이제 경기 감각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서 출전 시간을 감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마 투입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시간을 두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기성용 선수가 이 마요르카로 간다고 할 때 이 팬들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마요르카는 어떤 팀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두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요르카는 일단 팬들이 보통 그럴 거예요. 마요르카 하면 뭐 떠올라요? 그러면은 아마 사무엘 에투, 섬, 네. 뭐 그런 거 떠올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요르카 섬에 따로 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 유나이티드처럼 네, 원정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죠. 육지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 성적에 비해서 원정 성적이 항상 좋지가 않은 그런 팀이고요. 그리고 역시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 그 사무엘 에투를 중심으로 해서 이바가사도 있었고 아리엘 이바가사. 네. 루케도 있었고 앙헬 나달도 있었고 아주 그런 선수들이 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까지 진출을 했던 그 마요르카 한창 좋았을 때 시절을 아마 팬들이 기억을 많이 할 테고 역시 최근에는 마요르카가 계속 6시즌 동안 하부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잊혀진 그러한 뭐 팀처럼 됐지만 다시 이제 3부 리그부터 지금 바로 2시즌 만에 2부 리그, 1부 리그 승격을 했거든요. 네네. 2부 리그에 있다 3부 리그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바로 올라온 거예요. 2시즌 만에. 그 상황에서 이제 올 시즌은 일단 팀의 전력상 잔류가 목표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잔류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또 으쌰으쌰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확실히 지금 목요일 기준으로 지금 녹화 기준으로 해서 리그 18위 강등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그 마요르카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거 한 가지만 추가해드리면은 그 NBA를 운영하던 그쵸. 자본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구단주가 들어왔어요. 로버트 사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티븐 애쉬도 이 구단의 스티븐 맞습니다. 애쉬는 농구에서는 레전드거든요. 그런데 네. 그 농구의 레전드도 이 구단의 이른바 이사진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금 CEO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앤디 콜버그라고 예전에 또 프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네. 테니스 선수가 이른바 사장을 맡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축구 선수들이 또 이 이사진에 가담이 돼 있는데 장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그 팀에서 뛰었던 그레엄 루소. 단장이에요. 네. 그래서 단장한 지 꽤 됐어요. 네. 그레엄 루소가 또 디렉터를 맡고 있고 예전에 이제 왼쪽 수비수 보던 그레암 루소입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과 이제 첼시에서 또 측면 수비를 봤던 그레엄 루소가 이 구단에 또 아주 고위층으로 돼 있고 또 예전에 이제 미국 선수인데 EPL에서 뛰었죠. 스튜어트 홀든이라고 이 구단 초기부터 이제 또 가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성용 선수 얼마 전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앤디 콜버그 맞아요. 씨와 그레엄 루소도 루소 같이 씨와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또 그레엄 루소 반가웠던 팬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 패밀리가 이제 이 구단을 맡아서 마요르카가 장 의원님 말씀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부 리그에 있었어요. 네. 원래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라리가에서도 아주 잘 나갔던 적이 있는 팀인데 이 팀이 3부까지 추락을 했다가 따닥따닥 승격을 하게 돼요. 이 이제 구단 수뇌부가 스포츠 패밀리가 오면서 3부에서 2부로 그리고 2부에서 라리가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승격을 해서 또 감독에 대한
팬들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팀인데 비센테 네, 모레노 감독이 비센테 그대로 모레노 감독이요? 3부리그 때 네. 감독 맡아서 쭉 끌어올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당연히 지금 전력으로 보면은 올 시즌 아마 시즌 거의 끝날 때까지도 강등권 싸움을 해야 하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 요즘 기성용 선수에 관한 질문을 여러 기자분들에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요. 마요르카가 지금 하위권에서 강등권 싸움하고 있는 몇 팀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공격 자원은 괜찮아요. 이 팀의 장단점은 그래도 공격은 좀 괜찮아요. 득점포는 좀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이제 수비가 약합니다. 수비가 특히 올 시즌 라리가에서 페널티킥 허용 빈도가 최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페널티킥으로 실점한 횟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다른 팀들을 압도적으로 누를 정도로 지금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맨 앞에 있는 안테 부디미르라는 공격수가 약간 늦깎이로 지금 올 시즌 아주 지금 터뜨리고 있는 아주 유연한 장신 공격수가 하나 있고 여기에 또 2선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성용 선수가 이제 기용이 된다면 기성용 선수의 패싱력을 활용해 줄 수 있는 윙포워드라든가 공격형 미드필더, 포워드는 지금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기성용 선수가 이제 기용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기성용의 패스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은 있다. 다만 근데 이 팀은 지금 수비력이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줄곧 안 좋아서 하위권 팀들 가운데 득점은 좀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좀 돋보이기는 하는데 실점을 줄이지 않으면은 여전히 위험한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클럽입니다. 사실 기성용 선수가 이 K리그로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가 이제 불발이 돼서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다음 행보는 어딜까라고 팬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렇게 마요르카였단 말이에요. 이 마요르카 4개월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용 선수의 선택은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한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최전방 공격수 부디미르, 네. 크로아티아 출신 선수인데 예전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공격수로 뛸 때 5, 6년 전쯤 되는데요. 그때 K리그 에이전트도 이 선수를 접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유럽 빅리그에 대한 야망이 상당히 큰 선수고 어. 결국은 이탈리아 리그 거쳐서 지금 뒤늦게지만 이 부디미르 선수가 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팀이 4-4-2를 쓸 때도 있고요. 또는 4-2-3-1을 쓸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홈에서는 약간 홈팬들 때문에 공격적인 운영도 좀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4-4-2 투톱 운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부디미르 선수가 있고 쿠초 헤르난데스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이제 같이 공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4-2-3-1일 경우에는 결국 이제 기성용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중앙 미드필더 아닙니까? 중앙 미드필더에 누가 있냐면 바바 선수가 있어요. 이 바바 선수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 소유 능력이나 또 패스 능력 이런 부분은 조금 거친 부분이 있지만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홀딩 역할에 네. 충실하는 그런 선수가 있고요. 또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 파트너는 살바 세비야라는 선수인데요. 비트 시절을 기억한다면 살바 세비야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좀 특이한 게 이름이 세비야인데 팀은 세비야의 철천지 원수인 베티스에서 뛰었어요. 세비야 이름을 가지고 베티스에서 뛴 선수가 그 선수예요. 맞습니다. 네. 이 살바 세비야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팀에서는 이 선수 나이가 만 35살이에요. 네. 이 선수가 상당히 킥이 좋고 전문 키커입니다. 팀에서 프리킥부터 해서 코너킥 다 차는데 오른발 킥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공격 시에 또 센스 있는 어시스트나 또 경기를 중앙에서 조율해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발렌시아에서 파레오 같은 롤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살바 세비야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본 선수 어린 선수죠. 이강인 선수의 라이벌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쿠보 선수가 또 나오는 경기들이 있어요. 쿠보 선수가 오른쪽 윙포드처럼 나오고 다니 로드리게스라고 그 선수가 이제 왼쪽 윙포드처럼 왼쪽 미드필더처럼 배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기성용 선수를 데려온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팀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 살바 세비야 선수가 이제 만 35인데 일단은 단기적이지만 좀 후반기가 조금 많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살바 세비야 선수가 후반기로 가면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로 오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래도 열심히 잘 뛰는 선수인데 약간 체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또는 다음 시즌까지 생각한다면
1차적으로는 이 만 35살의 살바 대체자로 만 31살의 기성용 선수가 거의 유사한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사한 롤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자 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수비적으로는 3부 리그부터 뭐 라이오나 레이나 키퍼 이 중앙 미드필더인 말씀드렸던 살바 세비야 이 선수들이 이제 3부 리그부터 끌고 온 선수예요. 그렇죠. 중심 축입니다. 키퍼, 센터백, 살바 세비야까지. 수비 밸런스가 원래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팀인데 아무래도 라리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수비가 조금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공격을 해서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후반엔 필요합니다. 그럴 때 뒤에 지금 그 백업 카드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공격 지원을 해주거나 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기성용이 들어오게 되면 바바 같은 선수를 빼고 아예 기성용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놓으면서 살바 세비야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공격할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성용 선수의 넓은 패스워크, 플레이메이킹, 안정적인 좀 빌드업을 통한 점유율 확보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성용 선수를 영입하면서 강등 탈출이 잔류를 위한 그 목적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마 네네. 그런 계산이 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잠깐만 이제 기성용 선수 기용에 관해서 제가 추가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4-2, 이건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4-4-1-1 같은 네네. 포진을 많이 써왔어요. 올 시즌 마요르카가. 그런데 요 4-4-1-1이 실제로 경기할 때 보면은 오히려 4-1-4-1처럼 운영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바바 선수가 홀딩을 보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4-1-4-1이라고 할 때 중앙 미드필더 1에 해당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두리스 바바 선수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앞쪽에 살바 세비야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바바 선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가고 페바스 선수. 네, 페바스라든가 다니 로드리게스 선수가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초진 스트라이커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오히려 약간 더 내려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역삼각형 형태의 4-1-4-1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4-1-4-1처럼 뛸 때 그 살바 세비야 선수 옆쪽에 뛰는 또 다른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다니 로드리게스나 이제 알렉스 페바스가 될 경우가 여태까지는 많은데 기성용 선수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살바 세비야 선수와 스타일도 가장 비슷해서 이쪽에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하면 제 생각에는 이두리스 바바, 살바 세비야, 기성용 요렇게 세 같이 서도 명이 되죠. 4-1-4-1일 때는 기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의 라이벌들이 오히려 살바 세비야가 아니라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들과 라이벌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런 포진도 마요르카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렇게 뛸 때는 기성용 선수가 또 뛸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4-1-4-1처럼 뛸 때가 기성용 선수가 굳이 이제 살바 세비야나 이드리스 바바를 제치지 않아도 그때는 알렉스 페바스나 뭐 다니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윙포워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렉스 페바스 정도만 제칠 수 있으면 기성용 선수가 뛸 확률은 오히려 요 포진일 때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렇다면 사실 4개월 거기다가 팬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성용 선수가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짧은 기간이니만큼 좀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가 뉴캐슬의 시절에도 제일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대표팀을 내려놓으면서도 연관이 돼 있지만 일단 본인이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 대한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저는 분명히 출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몸 빨리 회복해서. 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금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길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짧으면 뭐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벌써 교체로 나오든지 조금 늦어도 3주 안에는 전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팀적으로 보면은 기성용 선수는 4개월용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살바 세비야 선수를 몇 년간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그러한 계약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성용 선수는 아직 동기부여를 가지면 32, 33 요즘에 중앙 미드필더들도 이렇게 살바 세비야처럼 30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많이 뜁니다. 그럼요. 그러한 동기부여를 갖고 충분히 뛸 수 있는 발판이 새롭게 라리가에서 마련이 됐다. 또는
여기서의 활약으로 또 다른 팀으로 또 라리가에서 그렇죠. 갈 수도 있는 또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늦게지만 이동국 선수가 뒤늦게 30대 초반부터 전북에서 다시 전성기를 일으켰듯이요. 새롭게 라리가에서 또 새로운 스타트를 시작한다. 그렇게 봐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뭐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다가 뭐 등번호가 10번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의미가 있잖아요. 10번이라는 네, 거는 의미가 축구에서. 크죠. 그러니까 그 10번이 물론 이제 그 팀에서 비어 있는 번호가 됐기 때문에 10번을 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10번이 비어 있다 손 치더라도 전혀 못 믿는 선수에게는 뭐 예를 들어 한 40 몇 번 줄 수도 있잖아요. 굳이 10번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얘가 10번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 만약에. 생각에는 마요르카가 기성용 선수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돼 있었고 또 현지 언론 기사 나오는 것들을 제가 최근에 봐도 기성용 선수가 어떤 경력을 지닌 선수이고 뭐 어떤 선수다. 심지어 기성용 선수가 카드를 뭐 얼마나 받았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도 현지에서 나름 또 연구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성용 선수의 어떤 역량과 경험 이 부분들이 마요르카의 지금 강등권 투쟁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저는 10번도 줬다고 봐요. 그리고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성용 선수가 라리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게 K리그 초창기에 어렸을 때 네. 그때부터 기성용 선수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성용 선수의 어렸을 때부터의 로망이 분명히 스페인 라리가였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기성용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제 생각에는 동기부여 충만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일단 30대가 됐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꿈꾸던 리그에 왔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라리가와 기성용 선수가 잘 어울릴까요? 제 생각에는 잘 부합한다고 봐요. 기성용 선수는 우리나라가 배출한 미드필더들 가운데에서 정말 기본기라든가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성용 선수의 어떤 갖고 있는 경험과 예전부터의 성향이라면 저는 라리가와도 꽤 잘 부합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 라인에 괜찮은 선수들이 있는 마요르카와는 특히 또 잘 어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마요르카가 포메이션을 4-1-4-1처럼 쓸 때는 또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정순재 아나운서 말씀하신 10번 문제는 기성용 선수에 대한 분명히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지금 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경기가 설사 아니라 손 치더라도 마요르카가 기성용 선수에게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장 의원님 말씀에 또 동감하는 거는 기성용 선수의 투입 시점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기성용 선수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팀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요. 어찌됐건 뭐 정말 기성용 선수의 이 도전에 우리 모두가 좀 응원과 갈채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제 뭐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두 분이 또 중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해외 진출한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가 있는 팀도 굉장히 중계가 많이 좀 잡히기도 하고. 첫 경기는 이제 한 의원님. 네. 네. 기성용 선수가 이제 못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마요르카가 마요르카가 어떤 어떤 팀인지 팀인지에 확실하게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라는 한 거. 의원님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렇죠. 아주 좋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실 기대감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빨대처럼 다 듣고 이런 팀이군.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빨대처럼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 일부러 네. 틀린 얘기 막 할까요? 정말 그 중계하는 마요르카 경기에서 네. 기성용 선수 얼굴을 제일 많이 볼 수 있기를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바라는 가장 극적인 순간은 강등이냐 잔류냐 마지막 라운드 극적인 경기에 기성용 선수가 기성용 선수가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인저리 타임에 극적인 빨랫줄 같은 빨랫줄 같은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거죠. 진짜 기성용 선수가 등번호 10번을 단 것처럼 그 10번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요르카로 이적한 내용 그리고 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 좋은 얘기보다 아쉬운 얘기. 다음 주 저희가 휴방을 합니다. 근데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뭐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사실 뭐 라이브 채팅도 하고 방송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다음 카카오 측에서도 지금은 일단 한 번쯤은 쉬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네.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이제 조심하시고 정말 조심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기 그러니까요.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다시 저희가 다다음 주엔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송 웃으면서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순주가 10회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